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곧 생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온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오늘은 에어컨 고장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에어컨은 단순하게 냉방을 넘어서 안전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로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창문 김서림 방지, 습도 조절, 장거리 운행 시에 피로감을 또 경감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여름철 에어컨 고장 시 아주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바람만 나오고 차갑지가 않아요.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면 심한 소음이 발생해요. 시원하긴 한데 뭔가 찝찝한 냄새가 납니다. 고속에선 잘 되는데 정차하면 에어컨이 안 나와요. 대표적인 이러한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에어컨 냉매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에어컨 고장의 시그널? 지금부터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에어컨 고장의 대표적인 고장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이외에도 에어컨의 고장은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차종과 브랜드에 상관없이 아주 높은 확률로 고장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차에서 확인하시죠. 첫 번째로는 냉매 누설이 있겠네요.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에어컨 콘덴서입니다. 이 콘덴서와 컴프레셔, 그리고 에버포레이터, 그리고 에어컨 라인에 각 자동차에 알맞는 에어컨 냉매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가 없다면 당연히 에어컨이 안 되겠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에어컨 냉매입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안 된다면 첫 번째가 에어컨 냉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운전자가 직접 냉매의 양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컨 냉매가 가장 잘 새는 부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어컨 콘덴서는 범퍼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바로 뒤에는 라디에이터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죠. 바로 라디에이터 앞쪽에 이 콘덴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콘덴서가 조금씩 파손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에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또 범퍼에는 장착이 되어 있죠. 달리다 보면 그 사이로 이물질 또는 돌가루 그런 부분들이 막 튕겨져 날아옵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그러다 보면 이 냉각핀이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얇은 곳으로 에어컨 냉매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당연히 새겠죠. 이 차량도 지금 이 상단부 이 윗부분에 파손이 생겨서 에어컨 냉매가 아주 미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에어컨 냉매에는 냉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냉매 오일이 새는 쪽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미끄덩 아주 미세하게 이 친구도 새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겠죠. 그 길이 저 안쪽으로 에버포레이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라인이에요. 이 두 가닥이 보시죠. 에어컨 컴프레셔, 콘덴서, 그리고 팽창 밸브 등등 다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곳에서도 간혹 에어컨 냉매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문제예요. 이 에어컨 라인을 빼게 되면 그 사이에 오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링이 노후화돼서 기밀작용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사고 수리 또는 일반적인 다른 수리를 할 때 에어컨 라인을 분리했을 경우 그리고 다시 재조립했을 경우 장착 불량으로 인한 오링의 파손이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냉매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칙하는 소리가 난다면 에어컨 냉매가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에어컨 라인 파이프를 교환하면 되는데 한 가지 파이프는 교환하기가 무척 쉽지만 한 가지는 니은자로 팽창 밸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값도 조금 비싸고 작업이 아주 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에요. 에어컨 문제로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했는데 콘덴서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 드린다면 바로 앞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범퍼를 분리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냉각 라인을 교환할 때는 바로 위쪽 부분 이 라인들을 교환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컴프레셔가 있겠네요. 컴프레셔에서도 에어컨 냉매가 셀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계적인 작동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일단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야 잘 보여요. 자, 이쪽에서 컴프레셔가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구동 벨트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컴프레셔예요. 대부분 차량들이 구동 벨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오른쪽 제일 하단부에 컴프레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엔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벨트가 걸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컴프레셔 이 몸체도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엔진도 떨려서 가진도 발생을 하고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는
물체이다 보니까 볼트의 조임이 시간이 지나면 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몸체에서도 냉매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클러치 타입들은 앞에 있는 클러치도 잘 망가지는 편이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최대한 빨리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안에 마치 엔진처럼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 깎여버리고 망가져버리면 금속가루가 에어컨 라인 전체적으로 다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컴프레셔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컴프레셔도 고장이 잘 난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 제품도 있지만 제재 제품도 아주 훌륭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죠. 이러한 에어컨 컴프레셔 불량 시 컴프레셔에서 굉음,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고장이 났다면 에어컨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채널 영상에서 매년 여름에 꼭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에어컨 냉매도 정상이고 모든 시스템이 다 정상인데 에어컨이 무언가 모르게 시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잘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럴 때 말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셔에 장착된 이 밸브를 교환해 보세요. 이 컴프레셔에 장착된 밸브 교환 하나만으로도 에어컨 성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벨로우즈 밸브의 대표 증상은 고속에선 잘 되는데 정차하면 냉기가 무언가 약해져요. 편집자님, 이 내용 우리 영상 있잖아요. 이거 링크 이쪽에 하나 올려주세요.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장 확률이 높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고장 확률이 낮은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압력 센서입니다. 이 압력 센서는 에어컨 라인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압력 센서가 불량하게 되면 컴프레셔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작동을 잘 하지 않겠죠. 압력 센서가 고장나게 되면 엔진 경고 등에 무언가 표출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압력 센서는 부품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리를 할 때 에어컨 냉매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수 비용도 발생하겠네요.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컨 라인, 이베퍼레이터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두 가닥 쪼르륵 쭉 타고 와서 이쪽에서 또 갈라지죠. 그리고 압력 센서. 다음은 바로 실내에 있는 에버퍼레이터의 막힘입니다. 또는 에버퍼레이터의 파손에 의한 경우 냉매가 또 새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할 수가 없고요. 막혔을 경우에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냄새가 난다거나 무언가 모르게 바람이 약한 느낌. 에버퍼레이터의 외부적인 막힘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캐빈 필터를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그 캐빈 필터를 빼고 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차의 경우 에버퍼레이터가 엄청나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냄새도 나겠죠. 에버퍼레이터가 파손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오래된 차량일 때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 끝단부가 잘 파손이 되는 것 같아요. 에버퍼레이터가 어느 곳에 장착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동차의 모든 것 채널에서 아주 많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딥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딱 몇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베퍼레이터, 이쪽은 히터코어고요, 이쪽이 이베퍼레이터입니다. 두 개 보이시죠? 이 부분으로 에어컨 냉매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베퍼레이터는 이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품은 실내 크래시 패드 정중앙 그 안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공조기는요. 이 차도 오염이 많이 됐네요. 내기 모드, 외기 모드 시 외부의 이물질들과 내부의 이물질들이 모두 다 공조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는 필수입니다. 필수. 제발 캐빈 필터는 빼지 마시고 끼고 다니세요. 캐빈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자동차에 모든 것 캐빈 필터를 사용해주세요. 가성비 좋으실 거예요. 제 거잖아요. 만약에 에버퍼레이터가 파손이 된다면 당연히 그 크래시 패드를 다 분리를 하고 또 공조기를 분리하고 에버퍼레이터를 교환해야 되겠죠. 작업도 무척 크고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 에버퍼레이터가 파손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품 값은 얼마나인데 기술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버퍼레이터를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공조기에는 이렇게 고무 호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체 바닥으로 빠지는 부분이에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공조기 안에서 발생한 그 수분이나 물, 이물질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무언가 쉰내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이 호수가 꺾였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썩고 있는 거예요. 에버퍼레이터 공조기 어셈블리에서 빠져나오는 이 호수, 이거 꺾이면 안 됩니다. 에버퍼레이터가 어느 곳에 장착이 되었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컨 컴프레셔에 장착된 벨로우즈 밸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조기 안쪽에는 일명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핀 센서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 요즘 차량은 이렇게 쉽게 빼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예전 차량들은 정말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척 중요해요. 이 핀 센서가 고장이 날 경우 에어컨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 나와. 근데 또 한참 동안 세워놨다가 다시 작동을 하면 또 잘 나와. 그럴 경우는 대부분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친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쉬운 타입들은 에어컨 고장 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인해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센서가 고장날 경우 에버퍼레이터 그리고 에어컨 라인이 꽁꽁꽁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핀 센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컴프레셔를 적정 온도에 맞게끔 컴프레셔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에버퍼레이터의 온도를 냉장고가 되지 않게끔 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타입의 핀 센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직접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타입이어야만 해요. 에버퍼레이터에 껴있는 타입들은 혼자서 못하십니다. 도전하지 마세요. 이 핀 센서의 불량으로 에어컨이 안 되는 경우 6월부터 9월 초 사이에 우리 자동차에 보는 거 샵에서도 못해도 10대는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블로어 모터 고장. 자동차 공조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히터코어와 에버퍼레이터가 있는 쪽, 그리고 블로어 모터와 캐빈 필터가 장착되는 부분. 블로어 모터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로어 모터입니다. 이 블로어 모터 고장이 의외로 많이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겨울철과 여름철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특히 여름철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더욱 고장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블로어 모터의 고장으로 인해서 바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종마다 다르지만 이 블로어 모터의 금액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작업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정비업소에 맡기시면은 넉넉 잡아서 아주 러프한 시간으로 1시간? 물론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블로어 모터 옆에 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부품이 하나 있죠.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일명 카센터에서는 히터 저항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친구도 불량 사례가 무척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레지스터 불량 사례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량할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특정 단수, 예를 들어서 1, 2, 3, 4단 마지막 4단만 되고 1, 2, 3단은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고장 사례입니다. 야, 이거 가장 센 바람만 나고 약한 바람들은 아예 안 나오네? 뭔가 크게 단단히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러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물론 그쪽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이 친구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 작업 시간도 간단하고 그렇게 비싼 부품도 아닙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고장 사례는 무척 많죠. 자동차 에어컨 고장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돼도 에어컨은 나오지가 않아요. 당연히 냉각 팬이 망가져도 에어컨이 안 나오겠죠. 벨트가 끊어져도 당연히 에어컨은 안 나오고,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다면 직접 에어컨 냉매를 주입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더더욱 큰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더워지기 전에 내 차의 에어컨을 점검해 보시고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버튼을 끄신 상태에서 송풍으로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에버퍼레이터를 말려주세요. 자동차 에어컨 고장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비용도 무척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정비사 입장에서 볼 때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만으로도 많은 부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내 집 앞 카센터가 기술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우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